네,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되면 가족과 사우나나 목욕탕들 많이 가시죠? 그런데 이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사회부 김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이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관악구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8명입니다. 건물 규모 자체가 꽤 컸고요. 종사자 5명과 이용자 2명이 포함됐습니다. 예.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는 그동안 집단 감염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과 부산에서도 목욕탕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고 제주도 온천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욕탕과 사우나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고 해요. 이 언뜻 들으면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과 사우나는 고위험 시설이 아닌 중위험 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고위험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 연습장 등입니다. 중위험 시설은 식당과 카페, 종교시설, 결혼식장, 실내 워터파크, 영화관, 헬스장, 목욕탕과 사우나 등인데요. 예. 정부는 주로 노래를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 가능성이 있고 밀집도가 극심한 곳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 중위험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될 때나 영업 제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 3단계에서는 중위험 시설까지 집합금지를 통해 사실상 영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중위험 시설들의 영업을 중단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예. 충청권과 부산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이 명절을 앞두고 목욕탕이나 뭐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뭐 가지 말라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떤 점들 그러면 주의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명절 기간에는 사우나, 목욕탕 이용률이 급증을 하는데요. 만약 목욕탕에 간다면 일단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해야겠습니다. 예. 특히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어제까지 사망자 383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이 360명, 94%를 차지합니다.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은 20%가 넘고요. 70대는 6.6%, 60대는 1.16%인데 때문에 이제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은 특히 이제 목욕탕 대신에 집에서 목욕하시길 권하고요. 몸이 건강하신 편이더라도 고령자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연장을 또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잡았는데 예. 일주일 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서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추석 직전까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서 적용하고 추석 이후에는 특별 방역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총력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조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번 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동 제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에 휴양지 숙소 예약 등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예. 한층 강화된 추가 조치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확실히 꺾어야 가을철 재유행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방역 고삐를 바짝 쥘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이 방역 당국의 발표에 앞서서 광주시가 거리두기는 연장을 했지만 이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이 영업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줬어요. 이게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네, 광주시는 영업을 금지했던 시설 일부를 집합 제한으로 바꿨는데요. 사실상 이게 조건부 완화입니다. 예.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도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만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줌바 댄스와 스피닝처럼 실내 집단 운동은 10명 미만인 경우만 허용을 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게 완화의 가장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네. 이미 대전하고 세종에서도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생계 곤란 때문에 이 노래방이라든지 뭐 유흥업소에 대해서 이 영업 금지를 풀었는데 아무래도 뭐 이 같은 조치가 확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어요. 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통이 영업을 안 돼도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가게를 열어도 손해만 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가게 문을 완전히 닫으면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시국으로 영업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나타났거든요.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조정과 감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 번 평범한 일상이 절실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